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월요일 시사평론입니다. 중화민국 국가안전국은 어제 6월 14일 중국 민중연락창구를 개설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양안 간 학자들의 견해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중국의 학자 주성링은 전국민 국가안보방어선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각종 포선 및 회유 공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고 중공관영 환구시보가 오늘 6월 15일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台湾학자들의 견해는 어떠할까요?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연락창구 기능과 같은 건 세계 기타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정보 수집 방식으로 일종의 억지력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습니다. 국가안전국은 이날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 관련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기 위해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정보기관의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중국 민중 연락창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민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한 뒤 중국 대륙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 거주자인지를 선택하고 제시된 6가지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 연락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는 올해 1월과 2월 각각 공개 영상을 통해서 정보 제공자를 모집했으며 대상은 중국의 정부 관리와 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6월 15일 오전 타오유엔시 국가발전교육재단과 국립타이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국대륙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양안 정치담판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가 열려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5년 이래 총 9차례 실시됐던 양안 정치담판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주제가 양안인 만큼 바로 지난 주말 6월 13일에 중국 후젠성 샤먼시에서 개최된 해협 포럼 그리고 어제 6월 14일 국가안전국이 정보 수집의 일종으로 중국인을 모집하는 연락창구를 개설했다고 해서 더욱이 관심이 깊어지는 이슈가 됐습니다. 양안 간이 테이블에 나가 정치적 담판을 전개할 수 있을지,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누가 담판의 대표로 나가는 게 마땅한지 등등 여론조사에서도 다뤘는데 10년의 흐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台湾 한반도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프로그램에서는 양안 관계의 최근 이슈를 공유합니다. 국립타이완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장蔡지팅 정치학 교수는 이날 중국 민중 연락창구 개설과 관련해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수법이며 비록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의도를 아직까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정보 활동에서 이러한 공개적 방식은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일정 부분 상대방에 대한 억지력과 정보 교란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때 내부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들어서 결정의 비용, 그 대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립담강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 센터장 홍야오난 교수는 현재 양안관계를 적대적 공존, 적대적 공생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양안과는 정치와 군사적으로는 대립 관계에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공존하고 있으며 대만과 중국 모두 이러한 경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또한 중국도 역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관련 인물을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양안과는 정보 수집과 교란 등등 방면에서는 아주 유사한 개념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성격의
환구시보는 이날 보도를 통해서 베이징 연합대학교 정치학 연구소 소장 겸 타이완 연구원 교수 쭈송링은 이번 조치를 정보 침투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중국 국민들은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전 국민 국가안보 방어선을 더욱 강화해 각종 침투, 포섭, 파괴 활동이 숨을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정오에 진행된 홍연한 교수와의 인터뷰는 추후 민주주의 선거와 관련한 이슈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중화민국 여야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안 관계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6월 13일 찐만섬에서 뚜렷이 보이는 샤먼시에서 제18회 해협 포럼이 개막됐습니다. 포럼을 빌려서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주석 왕후닝은 중국 국민당 부주석 장롱공, 또 중국 국민당 진먼현의 입법위원 전유전 등을 접견했습니다. 정부의 양안사무주무기관 대륙위원회는 왕후닝이 하나의 중국 원칙 그리고 92년 합의 등 타이완 관련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타이완의 야권 인사들이 중국 공산당의 왜곡된 서사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양안 간 소통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중국 공산당 당국이 중화민국의 존재라는 객관적 사실을 끝내 직시하지 않고 양안 대화와 소통의 정치적 전제를 설정하며 타이완의 주류 민의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일부 정당 및 정치권 인사들이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여서 중국 공산당의 민족 부흥 서사와 양안 관계 단절 사슬론에 동조한 것은 양안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이완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약화시키며 국제사회에 타이완이 자발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전제를 수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각계가 중국 방문 교류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공산당의 타이완 통일전선 공작 선전 도구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국가 주권과 존엄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안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야당 인사가 대륙을 방문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 조치를 내세우곤 합니다. 이번 해협 포럼 회의를 계기로 중국은 타이완 관련 10대 조치의 일환인 계약 체결 행사를 개최했는데 타이완의 파인애플과 자몽 등의 과일 그리고 타이완차 이외에는 생선 등 농수산물 구매를 포함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측은 타이동, 윌린, 난터우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파인애플, 석가, 문단자몽, 차, 능성어 등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국민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장롱공은 이번 계약식이 타이완 농산물의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며 향후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당 부주석 장롱공은 양안 농수산물 교류 협력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또 타이완 기층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한 양안 교류 협력은 본래 상호 존중과 상호 발전, 상호 이익의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국 측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유도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중국 소비자들이 타이완을 방문하지 않아도 타이완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해협 포럼 그리고 계약 체결 등등을 보게 된다면은 현재 타이완의 집권 당국에서 또는 유관 당국에서 일부 인사들이 중국에 건너가 통일 전선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 게 상상에서만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양안과는 대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대화를 한다면 누가 담판의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후속 보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시사평론 취재 원고 작성 보도의 백점입니다. 감사합니다.